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사은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았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지역의 원전을 공격해 러시아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 그리고 핵 위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나스닥이 이 장중에 많이 흔들렸고요. 이에 외국인 거친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양시장 너무나 오늘 힘들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병옥도 불안한 글로벌 증시의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여기서 그래도 특이사항이 있다면 오늘 양해를 개막한 중국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러 테마주는 강세를 보였던 게 이 국제사회가 모두 러시아 제재에 가담 중인데 유일하게 중립 입장을 취한 게 중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관련 특징주들은 또 이 속에서 오름세를 보였던 게 중국 시장의 특징주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사실 오늘 시장에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1210원 선을 뚫고 올라와서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전일 대비 많이 올라가지고요. 1214원대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아무래도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심도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때문에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도 오늘장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철강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도 11%나 올랐고요. 그 밖에도 전기동, 아연, 니켈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 비중이 5%, 니켈 비중은 11%로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고 또 이 사태로 국제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하는 해운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 관련주 오늘장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국내에서도 HMM이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 1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HMM을 필두로 흥하해운, 그 밖에도 관련된 해운주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직방 관련주 함께 보실 텐데요. 부동산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이 직방이 3천억 원 규모의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를 2조 8천억 원 수준을 제시를 했는데 자금 조달까지 이어지면 3천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3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면서 뉴를 비롯한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주입니다. 콘텐츠주가 전반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예쁜 누나와 잘생긴 동생이죠. 밥 잘 사주는 이 예쁜 누나가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해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한한령 이후 한국 드라마가 심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한한령 완화 조짐 보이면서 관련 콘텐츠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찰지 너무나 복잡해지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주엔 대선도 있고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넘길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전략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입니다.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검색창 통해서도 여러분 입장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효자손 박영근, 주식 효자손 띄어쓰기 하고 박영근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같습니다. 1004만 입력하시면 여러분 화면 속에 보셨던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문자만 보내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모두 입장해서 방송 끝난 후에도 장중 대비 전략 꼭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가 또 방송 중에 히든 종목 공개를 하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종목 이름 공개,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 이곳에서만 여러분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히든 종목 외에도 요즘 특히나 오늘처럼 장중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짙습니다. 그 뉴스 팔로우 이곳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대비 전략 짜주시니까요. 꼭꼭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외에도 시장 대비 전략, 다음 주 전략까지 든든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을 통해서 어떤 종목 공략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최근에 이렇게 또 공략해 주셨던 히든 종목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무아 이 정도고요. 현대바이오는 47% 가까운 상승 보였고
GS2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많은 변동성과 급등을 보였는데 정확한 타이밍 잡아주셔서 무려 164%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흥하해운도 34%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요. 이런 진짜 종목들 제대로 된 전략과 함께하는 방법 여러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만 하시면 가능하고요.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샵 3989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또 문자로는 제가 깜짝 이벤트, 히든 종목과 함께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오늘도 선물까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던 장 견디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불보다 중요한 히든 종목, 놓쳤던 히든 종목 다시 보자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속에서 나의 놓쳤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놓친 게 다행이다. 수익 다 했으니까 보내도 좋다라는 종목이 있었는지 ING, DND로 한번 잡아서 하나하나 다시 여러분께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흥하해운은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무려 34% 가까운 누적 상승 자랑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괜찮았던 종목들, 단알도 흐름이 좋았고 국전약품도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잡을 수 있는지 그 타이밍 잡아보고요. 그 타이밍과 자세한 전력은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겠죠?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입장해서 오늘 함께 제가 준비한 특집 놓쳤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의 포트에 진짜 종목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이렇게 마쳤는데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구조대는 어디로 도착을 할까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원전 피격으로 오늘 투심이 위축되면서 경계 심리가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많이 밀렸고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도주 아무래도 개별 모멘텀을 제외한다면 이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이 주도주가 다음 주도 주도를 해줄까요? 자, 그렇다면 구조대는 도대체 주도주 말고 또 어디에 종목에 도착할까요? 그럼 나의 포트에는 이 주도주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 꽉 차게 짜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박영근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참 너무나 힘든 거래일이었습니다. 사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세 보여주면서 우리를 너무 설레게 했던 시장인데 오늘 또 이런 우크라이나 원전 피격으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많이 투심도 그리고 시장도 위축이 됐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반납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우려감이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번 주 특히나 어제, 그제 계속해서 단기적인 상승폭이 1% 넘게 상승폭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뿐이지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증시가 하나같이 지금 하락폭을 연출해 주고 있고 지금 개장이 되었던 유럽 쪽 분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추세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훼손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쉽게 양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로 마감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번 주의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가지고 떨어졌던 투심이 연출이 되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인들이 어저께 빨간불을 보여주길래 조금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다시 한번 또 우려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위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바로 이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 소위 말해서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 형성된 저점권을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려감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또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냥 야속하다면은 아직까지는 내 종목이 올라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여전히 소위 말하는 바닥권에 다짐을 받고는 있지만은 아직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상황은 여전히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고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음 주 여전히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잔존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일시적으로 오늘처럼 일시적으로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다음 주에 또 이러한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될 만한 상황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제 이번 주 내내 추세 흐름이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 과정에서 눌리는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1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소위 말하는 바닥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급이 필요한 것이고 소위 말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주된 요인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뒷배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자는 겁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전반적인 증시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눌렸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오늘 떨어졌는데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은 우리가 단거리가 아니라 중장기 마라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짓눌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눌린 거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눌릴 건 아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긴 호흡으로 좀 생각하자. 나는 오히려 기회다, 기회의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과연 이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여러분 노란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전략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서 꼭 정확한 전략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사실 전쟁이 어서 끝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돼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푸틴은 그런 공격을 가담하고 있기에 오늘도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주입니다. 그중에 또 전문가님께서 공략했던 흥하해운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2월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던 히든 종목이었고요. 오늘 누적 수익은 34%대 11%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마감까지 이런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침공으로 해상 운임이 변동이 되고 있고요. 흑해 지역 항만 해제 우려에도 이 해상 운임 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렇게 해운주의 수혜로 이 리스크는 작용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흥하해운은 또 공시가 있었네요. 245억 원 규모 신규 시설 투자 공시까지 있는 만큼 그래도 이 리스크를 제외하고도 재료가 좋은데 어떻게 해운주의 흐름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주 전에 교육해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슈가 발발되는 초입 부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섹터를 꼬집어 드렸는데 그게 바로 해운주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종전이 되지 않았다라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운주다라는 것은 여전히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었고 교육도 해 드렸었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해운 업종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차 회담, 2차 회담까지 진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오늘 국내의 증시가 흘러내렸던 것처럼 여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만 우리가 미리 말해서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해운주가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만큼의 상승률이 보일까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차피 해운 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부각이 되었던 상황들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든지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도 그쪽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HMM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급등세를 보여줬던 포지션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는 상황들 그리고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과 빗대어 봤었을 때는 여전히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이 해운주에 대한 우상향의 흐름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역시나 그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실적 이슈 또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매달 계속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시그널 만들어주고 있고 소위 말해서 바닥권을 다지면서 추세 전환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뭐 조금 더 욕심을 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 흥하해운 얼마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냐면은 최소한 4,000원 그 이상 돌파 여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매도 구간 형성되지는 못했지만은 충분히 추세의 흐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빗대어 봤었을 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대까지 보신다고 하셨고요. 이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 사실 공략해 주신 게 아니라 12월 달에 이미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신 만큼 눌렸을 때 저점에서 이미 선침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하신 분들은 누적 상승의 33% 고스란히 계좌에서 수익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런 정확한 타이밍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란톡에서 그 전략 함께 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시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맥 놓고 다음 주에도 비슷하겠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기다리는 타이밍을 똑똑하게 기다려야 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혼자 외롭게 기다리지 마시고 정확한 전문가와 함께 똑똑한 전략으로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또 기회라고 해주신 만큼 어떤 기회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수익 중인 히든 종목입니다. 흥하해운 오늘까지 해가지고 34%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23%고 인트로메딕도 30%대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미 수익 중인 종목들 다시 한번 기회 있을지 아마 전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놓아주었던 히든 종목도 있겠죠. 그 아이 다시금 내 계좌에 빨간불 켤 수 있을지 한번 기회 잡아보겠습니다. 자, ING 갈 수 있을지 디엔드 탈출했어야 할지 여러분 한번 잡아볼 텐데요. 전문가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로보로보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 텐데요. 무려 56% 누적 상승 중인 로보로보입니다.
보니까 차트 보면 어제 조금 밀리고 오늘 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10,000원 지지하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는 조금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문가님, ING인가요? D&인가요? 저에게 객관적으로 따지게 된다라면은 네. 저의 종목군들 중에서 D&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어. 말해서 E&는 없습니다. A&만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와우. 드려보고 싶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차피 저희가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도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꾸준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있는데 왜 그 종목을 매도를 하냐는 거죠. 50% 수익이 났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100%도 우리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 이번 주 상승하고 신고점 돌파하고 눌렸던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추세,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만나볼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최소한 차트상에서 소위 말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그 밑에서 따라 올라가지고 있는 과정,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캔들과 이평선이 만나게 되면서 그 이격도가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5일선을 캔들이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1차적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고점권 대비 10% 이상 눌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버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당연히 이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잡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라면은 당연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손절가, 왜냐하면 고점권 대비 여기서 물리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한데 고점에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이런 종목군들 내가 한두 개쯤은 분명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종목군들 저는 충분히 ING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손절가는 꼭 짧게 잡으시고 떨어지면 그 밑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수익 중이고 상승 갈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이 로보로보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셨던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전략은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004로 열려있는 노란톡방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열려있으니까 얼른 입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 ING 여러분의 계좌에서도 꼭 수익 중인 종목으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궁금했던 건 또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즈윅 스튜디오 콘텐츠주고요. 누적 상승은 23%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또 이 한알령 완화 조짐 관련돼서 그 기대감으로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정말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개별 종목이 다였고 위즈윅 스튜디오는 조금 밀렸던 건 아니고 보합이네요. 그럼 전고점 4만 원대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이것도 매수 타이밍? ING 중? 뭘까요? 여전히 ING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전 고점,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에 깔린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로보로보도 말 그대로 저희가 매집을 했었던 당시에 고점권 대비 30% 40%가 떨어졌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점차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전고점, 신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권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크게 낙폭이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추세의 움직임들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ING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즈윅 스튜디오를 바라보면서 이 종목 우리가 1차 목표치, 즉
단기적으로 10% 수익을 챙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볼까 했는데 저는 충분히 4만 원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4만 원뿐만이 아니라 4만 5천 원대도 저는 현재 분위기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중국이 조금씩 이제 한한령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주들도 이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섹터 또한 소위 말해가지고 저는 이 리오프닝 쪽에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흐름을 꺾이지 않고 갈 거라는 가능성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차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 밑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5일선 그 과정에서 이격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제가 봤었을 때는 내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일단은 전전거래 LR 상승폭을 키웠고 어제 오늘 보합권 조정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오늘 증시의 분위기가 빗대어 봤었을 때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밑에서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5일선, 생명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 ING 이렇게 주셨고요. 아무래도 전략이 중요하겠죠.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 꼭 위지윅 스튜디오 전략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작년에 이 12월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메타버스가 정말 관련 주들이 날개를 달기만 하면 정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조짐이 이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꺾인 게 관련주들이 그래서 흐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맥스트 한번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누적 상승도 좋습니다. 무려 보니까 14%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약간 저점 다지고 있는 모습 차트가 약간 하방에서 박스에서 갇혔어요. 뚫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1차 매도 구간 4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해 준다라면은 당연히 그 이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두 달, 석 달 전에 9만 원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4만 원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었던 당시에 바닥권 4만 원대 그 미만에서 언급을 드렸고 최근에 10%대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오늘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조금씩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쉽게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소위 말해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5일선과 지금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하단권의 21선까지도 지지선을 보여준다라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1차 매도 구간 4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당연히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경험을 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현재로서는 4만 원대이지만 5만 원대를 넘어서서 6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불과 두 달 전에 이 가격권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 눌렸던 이슈가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지수와 함께 떨어졌다라면은 저는 3월달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분위기만 타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과거처럼 지난 11월, 12월 달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그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매수가 기준으로는 수익 중이고 오늘 아쉽게 눌렸지만은 추세가 말 그대로 훼손되지 않았다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눌리는 포지션까지는 저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ING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더욱더 중요한 놓쳤던 히든 종목 다시 보자 특집하고 있는데요. 로보로보, 위지윅 스튜디오 함께 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다 ING 받았습니다. 다만 로보로보는 지금은 관심 종목에 두는 시점이었고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ING 받은 맥스트도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지수가 늘리면서 같이 눌렸기 때문에 추세만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작년에 메타버스 날개 달고 날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전략은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종목명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를 하는 건 사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알아야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꼭 전략까지 함께해서 여러분의 포트에 제대로 된 종목 진짜 전략으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런 종목 중 하나죠. 오늘의 히든 종목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증시가 회복이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빠르게 수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섹터에 편입이 된 종목을 한번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공략을 해 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 주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확인해 보신 것처럼 여전히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게임주를 가지고 와 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은 매집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회의 타이밍이 왔다 해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히든 종목 전에 한번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에게 높은 수익 실현으로 아마 화답이 되겠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여러분 6글자고요.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스피드 퀴즈니까요. 얼른 핸드폰 드시고 문자 준비해 주세요. 샵 3989로 제가 지금 종목 코드를 말씀드릴 건데 그 종목 코드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답변 주신 분들, 정답자 분들께 제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주말 시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잔 쏠 테니까요. 꼭 데이트 함께하는 시간, 달콤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6글자 종목 코드 바로 가겠습니다. 문자로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드릴게요. 기회, 두 번째 기회. 짜잔! 자, 이 종목 코드로 인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바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힘든 거래 마치셨던 여러분께 힘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자 분께 각각 2잔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노락톡방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전략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더 많은 이벤트 그리고 무엇보다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 함께해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과 또 어떤 놓쳤던 히든 종목이 있는지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동 수익특공대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을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이 놓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그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기회 살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6만 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또 방침은 이 반대로 방역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는 추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영업 제한 시간이 이제 인원 6명 그리고 11시로 늘어난 건데요. 사실 전문가님 이렇게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방역 체계가 완화돼서 오히려 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중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관련주들이 많은데 국전약품, 넥스사이언스, 한국 BNC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국전약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전약품도 보면 흐름이 사실 좋았습니다. 21%대 누적 상승을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치료제 관련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기회가 조금 더 있을까요? 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겠지만은 사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의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간 종목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 본다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그 많은 섹터의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군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수급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제가 뭐 해드립니까? 계속해서 공략해드리고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계속해서 이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들이 1차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꾸준히 보시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같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은 사실 최근에도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넥스트 사이언스 바닥 다지면서 우상향의 흐름 만들어졌죠. 현대바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 다지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전약품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 다지고 올라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넉폭주들을 공략해 본다면 여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그중에서 최근에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고 과대 낙폭이 연출된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상승 후에 눌림이 연출이 되었을 때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ING냐고요? DND냐고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네. 매수 타이밍? 지금 당연히 상승 후에 눌렸죠. 네. 안 빠졌죠. 소위 말해서 5일선의 이격도 짜주는 그 시점까지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값도 한번 잡아주시길 국전약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시니까요. 최소한 1차적으로는 앞에 숫자 바뀔 때까지입니다. 무조건 저희는 최소 10% 그 이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8,000원대 있지만 만원에서 11,000원대가 1차 목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ING 주셨고요. 만원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던 게 한국 BNC인데요. 게다가 한국 BNC는 또 오늘 호재가 있었네요. 이 내용 고형제 의약품 제조 시설 이 적합 판정 획득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 치료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임박이라는 소식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장중에는 이렇게 밀렸는데 시간의 거래가 좋아서요. 한국 BNC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ING? 당연히 ING겠죠? 당연히 매집을 해야 될 자리죠. 저희가 이 종목 언제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다시 또 눌렸습니다. 안타깝게 최근에 눌림 여정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본 게 뭐냐면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신청이 되었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이슈가 이미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착이 되었어요.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음봉을 보였지만은 오늘 장 초반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대바이오 올라갔죠. 넥스사이언스 올라갔죠. 국전약품 올라갔죠. 그럼 아직 안 올라간 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갈 만큼 여전히 이슈가 계속해서 저는 3월 달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1원이라도 싼 가격에 매집을 하시고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국 BNC는 ING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END가 아닌 AND를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접목시켜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목표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8,000원대 그 이상 돌파 여부를 바라보시면서 앞에 숫자 바뀌는 거 역시나 20,000원대 그 이상 돌파 여부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10,000원대 그리고 한국 BNC 18,000원대까지 보셨고요. 둘 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ING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함께 살펴봤는데 또 콘텐츠 플랫폼 주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그중에도 제가 가장 또 재료가 많다고 해서 좋았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다날이었는데요. 싸이월드 관련주로 사실 어제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엔터 사업 진출에 로봇 카페 사업 진출했다고 해서 재료가 또 많습니다. 다날은 어떻게 ING 매수 타이밍 지금 좋을까요? 사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저희가 언급 드리고 상승률로 봤었을 때는 10% 수익률을 안겨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다채로운 섹터에 발목이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뭐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뭐 싸이월드뿐만이 아니라 게임 쪽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쪽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뭐 쿠팡 관련된 이슈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뭐 삼성페이, 핀테크, 모바일페이, 뭐 가상현실, VR, AR, 기타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들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이제 10,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11,000원대, 12,000원대를 1차 목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의 상승 기대감 당연히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되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재료가 많기 때문에 다날은 뭐 싸이월드 관련주로도 3월에 또 계속해서 기대감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상승 재료가 있고 또 여기에 엔터 사업, 로봇 사업 이렇게 또 관련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 ING 매수 타이밍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ING만 다 주셨어요. 뒤엔드 없이 로보만 세모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맥스트 다날, 국전약품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시간에 상한가 터치한 한국 BNC까지 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네, 너무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이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야 한다. 라는 분께 원픽 하자면 당장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네, 오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을 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네? 한국 BNC 아, 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오늘 공략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BNC가 제일 원탑인가요? 저는 여전히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크게 오.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이 이야기, 후기를 얘기를 드릴 텐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4,550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리뷰를 할 수 있을지 울면서 전문가님께서 리뷰를 빼달라고 할지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BNC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픽으로 여러분 ING 종목 중 한국 BNC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더욱더 중요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입장해서 전략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힘든 거래 또 버티신 분들 위해서 특집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히든 종목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그중에 원픽으로 한국 BNC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전략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또 여러분 많은 히든 종목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그래도 안 볼 수 없겠죠?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섹터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3월 9일 대선이 있죠.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셨으면 아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과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최근에 상승폭을 보여줬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저희가 예전에도 소위 말해가지고 큰 수익을 두 번이나 안겨드렸 만큼 상당히 변동성이 좋았던 종목이고 다시 또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매집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다시 또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흐름들까지 짚어주시면서 이 두 번째 종목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함께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전문가님께서 늘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간다. 두 번이나 큰 기회로 큰 수익으로 한번 여러분께 많은 계좌에 빨간불 켰던 종목인 만큼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세 글자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죠. 관상, 눈, 코, 입 다 중요하지만 요 돈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요 코가 관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코라고 하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코에는 복이 있을지 돈이 있을지 없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요 아이가 여러분께 돈을 불러오겠죠. 자, 여기서 세 글자 찾으면 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겠죠.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두 가지의 히든 종목 꼭 전략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오늘 시장 키워드가 여러분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이 추세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이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가져갈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다음 주는 주도주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 바뀔까요? 저는 여전히 뭐 종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저는 빨리 끝날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충분히 증시가 상승을 할 거다. 여기에다가 점수를 뒀기 때문에 여전히 뭐 푸틴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또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처럼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처럼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매도하지 않으셨고요. 잘 버텨내셨고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던 시점에서 매집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정답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3월 달에는 충분히 내 계좌의 종목군들이 조금씩 꽃을 피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여전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선이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00 편입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 주 FOMC까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훼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우리가 1주 뒤에, 2주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만나면서 조금 더 즐거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힘들었던 만큼 주말들 푹 쉬시고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좋은 3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장 버티신 분들 위해서 오늘 또 특집으로 놓쳤던 히든 종목 다시 보자 특집 원픽으로 여러분 한국 BNC 받았는데 다음 주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리뷰한다고 장담해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면서 같이 다음 주까지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힘드셨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의 포트 아직 매도 누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수익 중인 겁니다. 그 수익 함께 할 수 있게 저희도 함께 힘내볼 테니까요. 꼭 노란톡 함께해서 진짜 전략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QR코드 제가 또 빨간 기운 넣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까지 짚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서 다음 주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